반갑습니다. 하지혜 선생님입니다. 앞에 면항정가하고 상충곡을 했었죠.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조선 후기 작품이지만 누항사라는 제목의 작품을 들어가고 그 뒤에 삼인곡, 송민곡을 차례로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누항사라는 이 작품은 제목부터 딱 느낌이 오죠. 누항이라는 게 뭐예요? 누추한 거리, 물질이 부족한 상태네요. 누추한. 물질 부족한 것은 결국엔 뭘로 흘러가? 자연친화,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여전히 이 작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성이 어떠냐면 이 누항사라는 것이 조선 후기의 가사예요. 선생님이 마인드맵 정리 전체 고전 흐름 역사 정리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 작품으로서 굉장히 그 후기 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이라는 건 봉건 지서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의 어떤 그 뭐랄까 무능력한 그런 양반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 누항사는 그러니까 겉으로 관념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배고팠던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좀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한 다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면에서 의의를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박인로의 누항사라는 작품인데요. 자, 박인로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되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작품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쉬운 거야. 너무 가난해. 지질이 가난해. 누항이라는 게 결국 가난이잖아, 그치?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 농사를 지으나 농사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는 거거든. 물질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해? 실패한단 말이야. 이 옛날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그 농사를 짓는다는 거 가지고 물질 추구하는 거니까 결국 실패. 그래서 자연을 다시 추구한다거나, 안분지족으로 간다거나, 나 그냥 분수에 만족하며 살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가난해가지고, 농사 한번 지어봐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소 빌리러 가고, 소 빌리러 갔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우울해하면서 집에 와서 혼자 와서 이렇게 울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을 지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자어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 있다면 실제 문제에 나왔을 때 한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겠죠. 해석이 안 돼. 어려워. 근데 사실은 공부 한번 해놓으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하고 기억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리고 우활할산. 우활이라는 거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이내 위에 더한 이가 없다. 자, 나 어떻다? 시적하다. 나 어떻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른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길흉화복을 하늘에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죠.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노항 깊은 곳에 나는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서 노항 깊은 곳에 누추한 거리죠. 가난을 상징하는 물질 부족. 초막을 지어두고 초가집이죠. 초가집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 부족이지, 그치?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서피되어서 풍조우석이라는 거는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 때 비 온다는 뜻이야. 이 변화무쌍한 날씨에 가장 힘든 건 가난한 사람들이죠. 집이 비바람도 제대로 못 막아주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돈이 많고 막 이러면 집도 되게 튼튼하게 뭐 지어놓고 만약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도 만약에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야 그러면 아스팔트에다가 열선을 깐대잖아요. 열선을 깔아서 눈이 다 녹아버린다. 내리자마자. 눈이 쌓여서 막 빙판길이 될 일도 없겠죠. 그런 어떤 풍조우석이라는 것은 작자의 화자의 곤궁한 생활을 뜻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풍조우석이라는 거, 누항, 초막 이런 것들은 궁핍한, 공궁한 생활을 묘사해 놓은 것이죠. 자, 썩은 짚이 서피되어서 서호밥 다톱죽에 초라한 음식이죠. 이런 초라한 음식에 연기도 하도 할 시 연기만 많이 나고 죽 먹는데 막 음식 많이 하는 것처럼 연기만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처지. 설대의 숭늉의 빈배를 속일 뿐이로구나.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자, 생애라는 건 나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생활이
이러하다. 나의 생활이 이러하다. 앞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하다 한들. 그러니까 생활이 이러하다. 즉 이렇게 가난하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알면서 물어보는 형태 취하는 무슨 법이야? 서리법. 옮기겠는가? 옮기지 않는다. 그럼 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는다. 내가 옮기지 않는 나의 뜻이 있다. 무슨 뜻이냐?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 하니. 자, 뭐뭐로 살려 하니. 작자가 추구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가난하지만 이렇게 어떤 도를 추구하는 안빈낙도 안빈일념 그렇게 얘기하죠.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하니. 수의라는 말 몰라도 이렇게 살려하니 그랬으니까 작자가 추구하는 거야. 수의라는 건 의로운 일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의를 추구하며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뭐가 어긋나? 내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수의로 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어긋나 버리는 거야. 즉,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서사 부분이에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의를 추구하며 안빈일념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날이 갈수록 잘 안 돼. 어긋나 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실이죠. 내가 추구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마이너스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고 유여하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라고 담겨시랴. 자,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으며, 그러니까 가을은 추수하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도 부족한데 봄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지, 그지? 먹을 게 없겠죠. 주머니, 그러니까 봄 그러면은 보릿고개가 있는 때도 요때쯤이기 때문에 봄이 가장 배고플 때거든. 가을 지나서 겨울도 지나서 아무것도 안 나고 막 이럴 때 여유가 없어.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고 담겨 있겠느냐. 술병도 없어. 주머니 비었는데 술병도 없지. 술도 없어. 빈곤한 인생이 천지가 나밖에 없네. 한탄하네요. 한탄하면서 기한이 절신하다. 기한이라는 건 배고픔과 추위.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몸을 끊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지. 절신하다고 한들 일단심을 잊을런가. 일편단심을 내가 잊어버리겠는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일단심이라는 건 안빈일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가 지금 막 한탄을 하다가 기한이 절신하다 한들 내가 일단심을 잊어버리겠는가. 이 일단심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안빈일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뒤의 내용과 연관을 짓는다면 분의 망신하야 죽어서야 말겠다고 여겨서 우타굴하게 줌중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 가져서 나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분의 망신이라는 건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버리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 우탁우랑 주머니에다가 줌줌이 모아놓고 주머니, 군인의 배낭 이런 데다가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 그러니까 배낭 들고 나가는 거지. 전쟁에 나가는 거야. 병과 오제라는 건 임진왜란 5년에 감사심, 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사자가 죽을 사자,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품고 나가서 이시섭혈하야, 시체를 건너고 섭혈, 피를 건너서, 그러니까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죠. 이시섭혈, 전쟁의 참혹함. 이시섭혈하여 몇백전을 지냈던가. 엄청 많이 전쟁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거? 안빈일념, 일단심. 그러니까 이 전쟁 왜 나가? 임금님께 충성하려고. 그죠? 그 충성심이니까 이 일단심이라는 건 일편단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편단심을 잊겠는가? 내가 몇백 전이나 내가 전쟁 나가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가? 하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을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거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을 회상하는 거죠. 이게 임난 이후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작품이에요. 조선 후기 작품.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얘는 빼도 돼. 빼도 돼요. 왜냐면 내용상으로 전체 흐름과 얘 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쟁 가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빼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편단심을 잊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막 나가 싸우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신이 여가가 있어서 여유가 없잖아. 전쟁 나가 막 싸우고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여가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집안을 돌아보겠는가. 돌아볼 사이가 없다. 일신이 여가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돌아볼 사이가 없다. 일로장수라는 거는 늙은 종은 노주분을 잊었대요. 노주분이라는 게 뭐야?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다. 다시 늙은 종이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다. 즉 도망갔다란 뜻이야. 종이 도망가.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그 봉건질서 자체가 혼란이 온 봉건질서의 혼란. 네, 사회상이 드러나죠. 사회상이 드러나요.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어서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춘급 봄이 왔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봄이 왔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건 농사를 짓는 노비들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경당문노인들 누굴 다려 물을 랑고. 경당문노라는 건 밭가는 일, 밭갈경자. 밭가는 일은 마땅히 당자. 누구한테 물어봐? 노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경당문노인들 종에게 물어야 되는데 누굴 다려 물을랑고. 누구에게 물어보겠는가. 물어볼 사람이 이제는 없어. 그래서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그래. 노비도 도망가고 상황도 변했으니까 군경가색 스스로 몸소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몸소 농사를 지음.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그러니까 몸소 밭 갈고 몸소 씨 뿌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옹을 천타할이 없건만은 신야경수, 농상경옹. 신야경수, 농상경옹.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원래 되게 유명한 재상이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농사를 지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었다가 농사를 나중에 지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한테 누가 농사 짓는 걸 천하다라고 여겨. 근데 왜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전혀 그 직업이 천한 직업이 아닌데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전 농부가 되겠어요. 그럼 뭐야? 이렇게 쳐다보잖아. 의사가 되겠어요. 오, 이러는데 농부가 되겠어요. 이러면 또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신분 질서라는 게 있으면 그땐 더 심했던 거지. 그래서 사, 농, 공, 상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대부로서 좀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물질을 추구하는 거에 속하는 거거든. 농사도 이 사대부보다는. 그러니까 신야경수, 농상경옹 이 사람들이 나중에 농사 지었던 재상들이니까 그래 얘네들 보니까 천타할 리 없구만. 얘네들은 천하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재상이 나중에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농사 짓는 것도 괜찮아.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야경사 농상경옹을 천타할 이가 없지만 아무리 내가 갈고자 하는데 어느 소로 갈겠는가. 즉 뭐가 없어? 소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소가 없어. 짜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두 번째 부분이고요. 한기태심하야. 자, 이제 나옵니다. 소만 없는 게 아니야. 상황이 다 안 좋아. 한기태심 그랬어요. 한기태심 그러면 가물한자.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 이런 뜻이에요.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서 시절이 다 늦은 제.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두둑의 높은 논에 잠깐 갠 멸비에 지나가는 비에. 자, 서쪽 두둑의 높은 논에 잠깐 갠 멸비 지나가는 비에 도상무원수 그러면 이거는 길 위에 근원 없는 물 이런 뜻이야. 길 위에 근원 없는 물. 자, 이게 다 뭐냐면 농사 짓기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시절도 늦었고 가뭄도 심하고 가뭄에다가 시절도 늦었고 그다음 높은 논에 논도 높은 데에 위치해 있고 지나가는 비에
물도 풍족한 게 아니라 길 위에 근원 없는 물이야. 언제 말라버릴지 몰라. 자, 반쯤만 되어 두고, 소환적, 그래,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소도 없어. 소는 반드시 있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엄겸히 하는 말씀,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 말 듣고 내가, 그 사람 참 친절했어. 이러고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네가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 저 로또 복권 샀는데 로또 복권 하나 되면은, 선생님, 제가, 한턱 쏠게요. 한 1억, 100억 되면 선생님 한 1억쯤 제가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장난! 진짜 니네가 로또 100억이 됐어.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100억 됐다며? 나 1억만 이러면 주겠어요? 주기 힘들죠? 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사교적인 기능의 언어라고 해, 그런 걸. 친교적 기능의 언어. 그냥 한 말이야. 근데 내가 막 찾아간 거지. 그 로또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서 힘든 상황이라고 막 걔한테 있잖아. 선생님 집이 지금 좀 힘들어서 어머니도 누워 계시고 너가 예전에 왜 되면은 나한테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사람이 이 애가 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떡해요 선생님. 진짜 제가 정말 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빌려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너무 드리고 싶은데 마침 어제 선생님도 아시죠? 제 친구 영희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맛있는 거 쓴다고 소개팅도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있었던 돈 그걸 다 줬지 뭐예요. 정말 빌려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어떡하죠? 자, 진짜로 그 영희라는 여자애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 불가능이에요. 진짜 내가 전화해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애한테 말한 말하기 방식은 뭐야? 막 불쌍한 척하면서 얘기하죠? 동정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을 썼고요. 그 애가 말하는 건 난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걸 핑계를 대면서 돌려서 거절하는 거죠. 난 빌려주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 직접적 거절이잖아. 그러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돌려서 우회적으로 거절을 하죠. 여기 그런 화법이 쓰여요.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그러니까 달 없는 황혼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밝으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제자네 집에 빌리러 갔는데 너무 창피할 거 아니야. 또는 여기서도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사정하러 가는 건데 창피하니까 밤에 가. 굳게 닫은 문 앞에 서서 아득히 혼자서서 큰 기치 마함이를 양구토록 오래도록 하오네. 큰 기치 마함이라는 거는 이걸 계속하는 거야. 왜? 창피하니까 밖에서 초인종도 못 누르고 또는 이렇게 문도 못 두들기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약간 현실과 체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와 그 누구신고? 그랬더니 염치 없는 내 없네라. 자, 그 누구신고? 주인이 말했어. 근데 내가 염치 없는 저입니다. 농사 지으려고 소비 들어 간 거야.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신고? 자, 초경도 거인데 초경이 몇 시예요?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예요. 저녁 7시부터 9시. 초경두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신고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군가의 해엄만 많아 왔삼노라. 자, 소 없는 그러니까 초경두거인데 웬일이에요? 옛날에 이 시간은 되게 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한 새벽 1시? 밤 12시, 11시 이때 자지만 옛날에는 7시에서 9시면 불 다 끄고 이제 잘 준비한단 말이야. 왜냐면 옛날에 형광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 빛에 의해서 한 7시면 해가 지니까 이게 잘 때야.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에 궁핍한 집에 해염, 생각이 많아 왔습니다. 소 없는 군가에 궁핍한 집에 막 불쌍한 척하죠. 자, 무슨 말하기? 동정에 호소하는 말하기. 그랬더니 이 사람 그래. 그래요. 공짜로 주나 값을 쳐서 주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그래 내가 빌려줌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 숯광을 옥지읍에 구워내고 옥지읍은 구슬 같은 기름에다가 구워서 갓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갓익은 삼해주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으겠는가? 내가 그러니까 건너집에 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빌려줄 수가 없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거절하죠. 우회적 말하기. 자,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하였거든. 실약.
약속을 어기는 것이 불편하니 사설이 어려워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위, 진실로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꼬 설마 어쩌겠는가 라고 화자가 연민에 호소하고 소주인은 어때요? 우회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죠. 헌 먼덕 숙여 쓰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포기하죠. 소빌리는 거 포기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헌 먼덕,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풍채 작은 내 모습에 자그마한 그런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 집에 뭐 돈 빌리러 갔는데 못 빌렸어.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초라하게 나오는데 그 집에 있는 막 치와와가 나를 향해 짖어. 이러고 짖어. 그럼 더 비참하지. 개까지 날 무시해. 이러면서 약간 그 비참함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애라고 볼 수 있죠. 서글픈 심정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실에 들어간들. 자, 이제 돌아왔어요. 와실. 와실이라는 거는 달팽이 집을 얘기하는데 자기 집을 분명히 자기 집은 달팽이 집은 아니야. 달팽이 집은 많았잖아. 근데 달팽이 집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자기의 집을 누추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추한 집에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창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이 이제 오디세가 이내 하늘 돋구는구나. 하늘 돋구는구나. 아이고 무정한 대승이 나의 하늘 돋구어요. 그러니까 이 대승은 나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네요. 객관적 상관물. 감정 고조의 객관적 상관물이 쓰였네. 대승은 이내 하늘 돋구는구나. 종조 추창하면서 종조 축창 아침을 마칠 때까지 추창 슬퍼해요. 서글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던 농가도 자 즐기던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자, 시적 화자가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어? 먼 들.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쵸? 대상과의 지금 시적 화자 거리감을 느끼면서 세상이 나에게 제대로 잘해주지 않아. 거리감을 느끼면서 즐기던 농가도 흥이 없이 들려.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정서가 나오고 있죠.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마이너스 정서를 느끼고 있지.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돋구는구나. 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던 농가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자,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는 볕보님도 좋으시고 가시연긴 묵은밭도 용익해 관련 많은 쉽게 관련 많은 허당반벽 빈 집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저걸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노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데없이 걸려있는 쟁기인 거죠.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춘경도 거의 다 되었다. 춘경도 거의 다 되었다. 봄 밭갈기도 이제 거의 다 되었다. 후리쳐 던져두자. 에이, 에라 모르겠다. 후리쳐 던져두자. 라고 한 거죠. 후리쳐 던져두자. 이제 춘경 포기죠. 그래서 이제 춘경 포기. 즉, 춘경이라는 거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였잖아.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흐른다 그랬어요? 물질 추구하는 거 이제 안 할래. 나 안 빈낙도 하며 살래. 이쪽으로 흐르겠지요. 그 이제 결국에는 왜 그 선생님이 구조 가르쳐 준 거 중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대조. 인간 세상 농사 짓는 거라는 건 결국 물질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거 포기하면서 자연으로 돌아오겠죠. 일단은. 그럼 볼까요? 강호한 꿈을 봐봐. 그대로 바로 나오죠. 강호한 꿈을. 강호한 꿈을. 강호의 한가로운 꿈. 자연에서의 누리는 그런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구복이 위루하야 어집어 잊었구나. 자, 구복이 위루하야. 자, 구복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즉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자, 구복이 위루하여서 어집어 잊었구나. 먹고 입는 것이 누가 되어서 어집어 잊었도다. 천피기육한데 녹죽도하도 하시다. 천피기육이라는 거는 물가를 바라보면서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즉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누가 되어서 잊어버렸었다. 뭘? 자연을. 그래서 자연의 어떤 호수와 그 다음에 뭐 대나무와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아 예쁘다 이러면서.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노화 깊은 곳에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서 명월청풍. 자연이죠. 달과 바람과 이런 것들 벗이 되어서 나의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럼 자연 속에서 내가 절로절로 늙겠다. 아, 내가 그동안 잊었었는데, 아, 자연 정말 예뻐. 여기서 늙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자연 친화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이거 드러나면 자연 친화. 자연 친화하고 있어. 자연 친화하고 싶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무심한 뱉고야 오라며 말라하라 다투리 없을선 다만 이것인가 여기노라. 자연을 벗삼으면서 다투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무상한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가 있으리마나 지취. 뜻과 치와 취향. 내가 두세이랑 반놀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여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자연 친화라는 것 자체가 사대부의 뜻과 취향이죠. 이런 뜻과 취향이 내가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죽 먹고 그러더라도 내가 남의 집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즉 뭘로 가는 거예요? 이 강호 자연 친화라는 건요. 사대부들의 플러스 꾸며 완전 대이상이에요. 대이상. 근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는 뭔 하겠다? 죽 먹고 그렇게 살더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완전히 자연으로 푹 들어가 사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 안 본지족하며 살게. 그냥 있는 거에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살게.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자연 친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는 플러스 삶은 할 거야. 즉 안 본지족은 하며 살 거야. 내가 저것까지는 못 돼도 자연 속으로 완전 훅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 안 본지족은 하며 살래 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이런 뜻과 취향까지 있으리만한 내가 있으면 죽여 없으면 굶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내가 내 빈천을 싫게 여겨서 손을 해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긴다고 손을 치다고 나오겠느냐? 손을 치다고 나오겠느냐? 빈천, 부귀.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운명론적 인생관이죠. 모든 것이 다 운명이다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운명이다. 비니무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다 운명이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내 분수에 만족하며 살겠다. 자, 비니무원은 어렵다 하지만 비니무원이 뭐예요? 가난하지만 무원, 원망하지 않는 것. 비니무원을 어렵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 내 생애가 나의 생활이 이러한데 내가 서러운 뜻은 없어. 비니무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비니무원이라는 거 한자성어로 했었죠? 자연 친화적 작품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안 믿어도 안부지족 비니무원. 이런 게 어렵다 하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나 서러운 뜻 없어. 나 비니무원 할 거야 라는 거지. 원망 안 해. 나 이렇게 가난한 거에 대해서 원망 안 해.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단사표음을 너 좋게 여기노라. 단사표음을 내가 이도 좋게 여기노라. 단사. 표주박 물한, 그러니까 주먹밥 한 덩이, 표주박 물 한 모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소박한 것에 나는 만족하며 살 거야. 소박한 거에 만족하는 거.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하죠. 소박한 음식에 소박한 것들에 나는 만족하며 살고 싶어. 자,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어. 난 이거에 만족하면서 온포에는 없어. 자, 온포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온포에는 나의 뜻이 없어 라고 했으니까 얘는 시적화자가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나의 뜻이 온포에는 없어. 온포는 뭐냐면 따뜻하고 배부른 거.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자, 온포에는 없습니다. 태평천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질 추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 추구에는 나의 뜻은 없다. 자,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갑자기 충효 나왔어? 그 다음 화형제 신붕우. 화형제 신붕우. 외다하리, 즉 그르다, 외다가 그르다,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되었다 하리 누가 있으리? 얘네는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야.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운명론적 관점. 이거 하자.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니까 이런 걸 이루어야 해 라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게 이 작품의 한계점이에요. 앞에서 실컷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랑 보통 양반들은 이렇게 가난한 걸 처절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왜 조선 전기 작품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거에 대해서 막 서러워가지고 농사 지으러 갔다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가난하지만 난 괜찮아. 그래서 가난하지만 난 괜찮아. 이게 딱이야. 근데 얘는 가난한 걸 구구절절 늘어놓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막 농사도 지으려고 하고 실패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이거는
보통 사대부의 어떤 관념적인 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 관념으로 끝나니까 이 작품 조금 한계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유교적인 윤리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서로 대화하는 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대화체가 쓰였다. 서로 대화하는 대화 형식이 쓰였다. 주고받으니까요. 대화체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어려운 한자어도 많이 쓰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 그 해석이 잘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항삼. 자, 내 세계가 너무 가난해. 이렇게 가난하지만 난 안 빚으렴 하며 살 거야. 근데 자꾸 어긋나.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지금 막 노비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군경가색 하려고 했어. 근데 그 군경가색이 뭐야? 실패하죠. 소 빌리려고 했는데 상황도 다 안 좋고 이 빌리는 게 실패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막 슬퍼하다가 그래 나 충경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친화를 다시 꿈꾸지만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안 분이 쪽하며 살 테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래 그리고 충효와 화영지와 신봉호도 지키며 살자 이러고 끝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계점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노항사라는 작품 앞에 면항정과 상충곡이라는 자연친화적 작품과는 조금 또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어서 이거 지우고 삼위인곡, 송미인곡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